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학년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주간 포럼 사례 발표로 불참한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종관 산림녹지 팀장입니다.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박성덕 녹색건축 사업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시정 조치 요구사항은 총 34건입니다. 이 중 13건은 완료되었고 17건은 추진중이며 3건은 장기 검토, 1건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하겠습니다. 183쪽 종원박람회 시민추진단 활동 지원 및 행정적 뒷받침 관련입니다. 현재 총 286명의 시민추진단은 소통 및 화합을 위하여 오리젠테이션을 추진하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복을 지급하였으며 활동 시 식사 지원 및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조 보호소 관리 미흡 관련입니다. 보호소 표지판 및 표지석 수령 표기 오류를 점검한 결과 안내판에 기재된 수령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 기재된 표지석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덕곡동 오자마을 보호소에 대한 위험가지 제거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조 시민참여형 도시숲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SK가스 및 SK임업과의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 숲을 조성해 나아가고 있으며 도시숲 릴레이 숲가꾸기 행사, 시민 참여 나무 심기 행사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가꾸는 참여형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 시민학교 수료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도시숲 119 봉사활동을 통하여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7조 공원 조성 관련 사전 검토 및 예산 집행입니다. 인구수가 적어 이용 빈도가 낮고 노후화된 구도심의 어린이공원 및 마을 쉼터 재정비 시 현장 여건 확인과 읍면동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후된 시설을 철거 후 탄성 포장재 교체 및 운동기구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 5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선순위 설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조 내리문화공원 수국 전시의 품질 유지입니다. 작년 대비 2025년 수국 개화율이 저조하여 수국 전문 업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수국이 가지 및 꽃눈에 동해를 입을 경우 개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수정별로 다른 관리 방안 등을 강구하여 내년 수국 전시회는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조 도곡공원 리모델링입니다. 99년도에 준공된 도곡 어린이공원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리모델링 등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9월 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조람놀이대, 파고라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교체하고 바닥 및 보도블록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9조 공공건축물 사업 지원 시 보고입니다. 공공건축물 추진 과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등 각종 인증 및 심의, 국도비 교부 지원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조 청사건립기금 세입 조달 계획 재점검 및 사업 지원 방지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쿠폰 등
긴급 현안 대응으로 시 재원이 부족해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팀과 적극 협의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대체 재원 확보 방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팀과 협력하여 공유선 매각 등 가능 물량을 재검토하고 시기를 조정해 조기에 매각 대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예, 2개월 동안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조치 결과를 받아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부서에다 말씀드렸던 게, 이건 조치 결과가 아니라 조치 진행 사항에 좀 합당하다는 얘기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보고받는 형식으로 뭔가 좀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감 끝나고 농부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 준비하시느라 우리 지평부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협의해서 좀 더 획일화된 우리 업무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에서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셔갖고 일일이 하나 이렇게 다 되어다 봤는데, 조치 결과이라든지 조치 결과가 안 된 상황은 또 추진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잘 담아주셨는데, 그 담아주신 것만큼 결과가 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보호소에 대한 문제 지적한 부분들 정말 잘 이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저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지역 현안 문제 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참나무 숲길 관리 미흡에 관한 다른 개선 사항을 한번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좀 담아 주셨어. 그래서 전 서탄면에 가면 그 참나무 숲길에 대한 향후 방안이라든지 또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만 하면, 물론 2023년도에 주민참여에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조성을 꾸며왔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또 관심 갖고 좀 교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 계획에 담아 있는 그런 부분 보면 뭐 하천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담아 오셨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보다 좀 계획을 좀 담아서 우리 참나무 숲길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뭐 일단 저 지적사항에도 조치 결과를 일단 잘 담아 주셨기 때문에 일단 답변 안 주셔도 제가 혹시나 제가 또 관심 분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좀 진행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좀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자작나무 숲 조성 활용 산림청 협의하고 그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소장님 정말 지역에 가면 진입민들이 소장님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관심 가져주셔가면서 진행상에 했던 부분 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 부분 이제 우리 산림청 소화지면서 지금 관리는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수원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국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숲각고기 사업을 산림청에서 해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제 산책로를 일부를 조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림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토지 매입이 안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잘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 자작나무 숲. 그러니까 좀 잘 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이 무리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특이하게 불악산 문화공원 그 관련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실한 독서 쉼터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 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정비는 바로 했는데요. 했고 이제 주변 정비까지 같이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력이 이제 기존에 이제 제대로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그 문화공원 관리에 약간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점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인력을 기존 관리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시켜가지고 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약간 이제 1명 그때는 비수기 때는 1명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5월부터 이제 공원 이용객이 많아질 때부터는 2명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독서 쉼터뿐만 아니고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 캐치해가지고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과장님 또 우리 지산 근린공원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 네.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좀 전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무들이 오래되게 떨어지고 막 그러나 봐.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말 나오면 거기도 좀 정보 네, 좀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근데 이제 불악산 문화공원이 실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 공원 같아요.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특성에 맞게도 시설물 보완 같은 거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그 공원의 지역 편중해소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좀 지역 균형을 좀 고려한 계획은 잘 수립이 돼 가고 있는 곳인지 한번. 네, 저희가 이제 2035년 도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수립이 됐는데 저희가 20년도 기준년도 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동부 서부 해가지고 소외 인구 비율이 27% 약간 높은 수치가 됐습니다. 다만 2035년에는 공원 조성 확충하면서 계획 인구 90만 했을 때 저희가 소외 인구 비율이 한 8.8% 정도까지 낮춰가지고 공원은 많이 확충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계획에 담아놨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 뭐 공원이 특정 지역에 좀 편중되지 않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관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2달 동안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원 박람회는 준비 좀 거의 다 막바지에 달았죠? 네, 경기도 종합문화박람회 이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하는데요. 지금 이제 작가 정원, 그다음에 학생 정원, 시민 정원들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뜰의 정원도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지금 만전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교통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차량도 60대로 늘려갖고 30분 간격으로 배치를 해주셨고 그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자기 차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차나는 거기는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지금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 외에 이제 농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수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그 부분에 이제 그 차량을 댈 수 있게 해놨는데 저번에 경기도 후계농업 경영인대회 때는 전에 비가 와가지고 그 부분을 주차장을 하려고 못해가지고 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기철을 대비해가지고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보니까 너무 유익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농촌 문화 체험, 가을 수학 체험은 이거 거기다 하나가 있네. 여기 체험에 보니까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이게 농촌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갖고 평택에 대해서 더 뭐 자부심을 갖는데 가을 수학 체험은 주로 어떤 걸로 하시는 거죠?
지금 일부 생태공원 안에 벼작물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텃밭 농원식으로 이제 농작물이 심겨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이용한 공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기 조경 관련해 가지고도 나름대로 학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시설까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 박람회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그 많은 성과를 거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나 문화센터 둘레길에 보니까 60m 정도는 그냥 흙길로 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흙길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벌써 이제 다 조치를 거의 다 수리는 다 된 거죠? 나무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체육진흥과에서 네네. 그 목재 데크를 일부 구간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민들이 다니는데 좀 불편사항도 있고 또 불필요한 시설 같아서 철거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흙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흙길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뭐 맨발 걷기도 요새는 많이 하지만 또 땅을 밟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이 칭찬 많이 하시네요. 하여튼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병해충 방제 작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계획을 잘 해서 뭐 이게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라 그러나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신 거는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좀 더 그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평택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그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원 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주차 문제도 그렇고 또 차량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아마 예상됐던데 지금 차량을 저기 운행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운행할 예정이에요? 차량은 지금 역전 앞에 그리고 서부 공설운동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요? 예, 예. 그 외에 이제 트레일 버스도 또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주차를 하고선 글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우리 특별 교부세로 그 조성하기로 한 거는 지금 조성 공사 하고 있나요?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 농업 기술센터 내 그 식물원 맞은편에 조성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게 위치가 바꿨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당초에 농업생태원 있을 때에 이제 그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 겸용식으로 돼 있던 부분인데요. 그 평나무 옆에 있던 부분.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거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뜰의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못 벼 작물 재배했던 그분의 그 평택의 정원 저기 수생식물 관련해 가지고 그거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추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교포천에 다리는 있는데 통복천 같이 이렇게 그 돌 같은 거를 해서 건너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거기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생태원 앞쪽에 있는 교포천에
이렇게 좀 그런 경험도 체험할 수 있는 천을 건널 수 있는,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뭐 어렵겠지만 동북천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징검다리 비슷하게 설치한 데가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어제도 이제 그쪽으로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기 그 전에 몇 년 전에 농어촌 정비 관련해 가지고 좌우측으로 칠자를 심어놓고 데크도 조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우기철 때의 그 수량을 좀 봐가지고 생태하천과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람기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뭐 이런 대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 도시숲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뭐 연관돼 있느냐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큰 의미에서 이제 푸른 평택이라든가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그 도시숲과 관련돼서 그 좀 주차장에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그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 보면 다 아스팔트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곳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농업생태 같은 데 보면은 돌하고 잔디하고 해서 좀 자연 친화형으로 꾸민 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타시군에서도 보면 그런 방식으로 좀 공공이 좀 앞장서고 또 민간에다가도 이제 좀 권유하거나 뭐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방식들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도 좀 이 푸른도시 사업소니까 좀 평택을 좀 푸르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206페이지에 보면 그 찐옥지 관련돼서 그 각종 도시개발 사업 및 조성 사업 시행 시 설계 기준 적용하여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 평택시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공원과 관련돼서 그 도곡공원 리모델링을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 즉각 반영해서 그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 리모델링 그 실시계획 용역 좀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완공을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확인 좀, 녹색 건축 사업과 그 지금 현재 청사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따른 그 예산을 사실은 만들어내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닌데 애써 주셔서 감사는 드립니다만, 주민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많잖아요. 예산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또 평택시 신청사나 시의회에 대해서 건축 설계도 발표하고 새로운 또 각오를 좀 다지는 기회도 있었는데, 신청사는 그럼 언제쯤 착공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조달청에서 공고를 의뢰했고요. 11월 14일 날 적격 심사가 전 조달청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시공사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최대한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말 정도쯤에는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12월 초까지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시공자 선정이 되면 이제 기공식은 이제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잘 진행이 되면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초에는 착공식은 할 수 있겠네요. 올 말 목표로 진행은 하고 기공식을 있습니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목표로. 그다음에 지금 서부 출장소는 저희가 전반에도 현장 그 답사도 갔다 왔었는데 지금 그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과정하고 실제 공사는 착오 없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뭐 또 더 늦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그 계획 공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뭐 각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짓고 있는데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그 가로수 뿌리 생장에 따른 보도변 정비 요청 건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 과하게 뿌리가 올라오는 그 상황들은 왜 생기는 거죠? 그냥 잘 자라서라는 단순한 이유예요? 아니면 뭐 흙이 덜 덮여 있다거나 이런? 이제 저희가 가로수 식재할 때는 이제 가로수분 포함해 가지고 식재를 해 가지고 거의 흉고지경이 한 8에서 10cm 정도 되는 나무를 심은 건데요. 여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는 나무가 크다 보니까는 뿌리가 지중화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 들고 올라오는 그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넘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럼 상태입니다. 나무가 앞으로도 계속 자라는 상황이면 얘는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높게 뿌리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중에서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생육이 있으니까는 조금씩 위로 뿌리도 나면 이제 굵기가 있으니까요. 흙을 밀고 올라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나무는 또 잘 자라게 해줘야 하고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또 뿌리가 나오는 것 때문에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상황이면 좀 고민이 있긴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좀 어떤 이런 방법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가로수 전지 작업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고 고압 전선 경합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하지 않고 협업을 좀 통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이야기는 잘 되고 있어요? 한전이나 이런 것들. 예, 지금 가로수 전지하고는 이제 보통 동절기 때 보통 작업을 하는데요. 이파리 나오기 전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한전하고 저희 시하고의 협의 문제가 좀 문제되는 게 한전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고압선이라든지 그 라인만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쪽으로 가로수들이 식재되어 있으니까는 같은 모양으로 같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전 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실무자라든지 그 주변에 상가 계시는 분들이 왜 한쪽은 작업을 해주고 한쪽은 안 해주냐 이런 또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한전하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모양 계속 갖춰가고 있습니다. 싸운다기보다는 이거는 같이 문제의식을 예. 좀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안전건설 교통국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로수 전지 작업할 때 인도에 간혹 올라와서 아예 인도 자체를 다 막아버리고 전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보이는데 특히 학교 주변 이런 곳들은 아이들 통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찻길로 다니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가로수 전지 작업할 때도 좀 주변 보행 환경을 최대한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도 좀 해주시고 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구간은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도곡공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이제 사실 그쪽 동네 아이들이 이제 주민분들 의견이 뭐냐면 평택시 놀이터들이 다 어떤 일괄적인 공모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놀이터마다 미끄럼틀 하나,
놀이터가 중심으로 있고 그 밖에 놀이시설은 굉장히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체력적으로 밖에서 야외에서 뛰어놀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하려고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이 뛰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노는 공간, 앉아있는 쉼터의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좀 다른 어떤 좀 특색 있는 놀이기구들을 좀 해서 단순히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근데 네. 포승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부르냐면 저기는 모래 놀이터, 저쪽은 노랑 놀이터 이런 식으로 미끄럼틀 색깔로 지칭을 해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개성이 있게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또 이제 리모델링 하는 김에 좀 특색 있게 친환경 그러니까 꼭 플라스틱 소재가 친환경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무를 활용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들도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우리 녹색건축 사업과장님 청사 신축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역시 공원 관리 전지하시고 뭐 눈코 뜰 데 없으시죠? 괜찮아요? 우리 또 저 박희출 과장님 대신에 우리 이종관 팀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민원인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은 그래도 많이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좀 애쓰시고요. 우리 그 185페이지에 산림녹지과 행복정원 추진 사업 어르신 참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주문한 사업인데 그래도 계획을 하신다고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만 정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좀 마을에서 그래도 좀 소일거리라기보다도 건강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끼리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꽃밭이라도 하나 조성을 조금씩 해놓으시면은 안 되면 화분이라도 갖다 놓으셔도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조성사업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내년도 요 예산이 들어가나요? 일정 부분 예산이 좀 그래도 좀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 구상이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내년에 준비하실 건가 아니면은 예, 그 읍면동별로 행복 정원단이라 그래서 그 꽃밭이나 정원을 이제 소규모로 유유지에다가 이제 조성을 하고요. 그렇죠. 이제 1,00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개 정도가 돼 있고, 300개. 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비라든지 그다음에 식재할 수 있는 꽃이나 나무 등을 그 집행할 예산은 이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신 어르신들도 이런 그 나무를 가꾸고 꽃을 심는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좋아지시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이제 중점적으로 네. 계속해 나갈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교육 교육도 좀 돼야 그 스스로 이제 어르신들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시고 하니 시간 될 때마다 교육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아니더라도 하실 분들이 하셔서 건강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좀 꾸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사업이 이제 그 효과롭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잘 보고를 잘 해주셔서 하반기 남은 사업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룡입니다. 행정검사에 대한 뭐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다 짚으신 것 같고요. 지금 그 정원박람회 이제 개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시민 추진단 위원들이 지금 현재 여기 183
쪽에 보시면은 총 268명에서 이제 89.3% 달성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총 이제 300명을 모집 중이신가 봐요. 예정 인원이 183쪽. 예, 당초 계획은 이제 300명이었습니다. 이제 팀은 4개 팀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268명이 이제 신청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계속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 각기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로 내가 이렇게 자원봉사식으로 해가지고 참여하겠다 그러면 계속 저기 같이 활동할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100% 자원봉사 팀이죠. 뭐 예, 따로 뭐 그렇습니다. 보수가 나가나요? 지급이 되나요?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자원봉사죠. 그러면 이 종합박람회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분들이 자동 해체가 되나 아니면 계속해서 뭐 유지를 하실 건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만드는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가 만드는 행복정원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동참해가지고 활동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이제 시민정원사 그다음에 시민 119 이렇게 그런 과정을 수를 이수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어차피 유지 관리도 같이 동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 평택 소방서에 이제 경기도 소방에서 저기 하는 거죠. 그 의용소방대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의용소방대 단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제 화재 시에 동원이 되고 또 평상시에 또 그 화재 예방 교육도 좀 하고 특히 이제 각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다 배치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봉사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정원박람회 등 뭐 여러 가지 그 업무 때문에 이렇게 집합이 됐지만은 이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평택시에서 우리 산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푸른 도시에 뭐 지금 뭐 정원 가꾸기 행복정원 가꾸기 등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사업도 있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뭐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푸른 도시를 평택시를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 전문성을 좀 키워가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좀 이분들을 계속 그 관리를 해 주셨으면은 좋은 그 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는 계속 좀 구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가 있는 부분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는 시민정원사라든지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을 일주일 아니 하루 8시간은 안 되지만 나오는 그 시간대 한 4시간 정도는 그 우리 기간제처럼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해주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출근 자기 차로 나와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만이라도 한 4시간 정도는 이렇게 보존해주는 인건비처럼 보존해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화성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을 영구적으로 평택시에서 뭐 건강이 책임지는 한 본인들이 봉사를 원하시고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좀 그쪽으로 좀 많이 우리 산림녹지에 평택시 산림녹지에 관해서 좀 관리도 하시고 또 뭐 우리가 뭐 무단으로다가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죠. 무단으로다 뭐 나무 그 벌목하는 현장도 많고 또 무단 해소하는 산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제 단속 반 형태로 해서 또 그런 업무도 좀 이렇게 근무도 시키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182쪽의 그 은행나무의 그 주민불편 해소의 수중 변경 이 내용은 지금 앞으로 평택시에서 이제 은행나무를 식재를 가로수로다가는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지금 은행나무가 이제 열매가 열리는 게 있고 안 열리가 있는 그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열매 안 열린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열매 열리는 것들이 이제 가을에 악취 냄새 나기 때문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시내권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그건 조금씩 수용경신 차원으로 변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에는 은행나무 식재를 좀 삼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걷고 싶은 거리나 뭐 이런 그 조성을 할 때, 이런 사업에 조성을 할 때 은행나무를 좀 그쪽으로 이주해 놓은 거죠. 이주라고 그러죠. 옮겨 놓은 거를 이주해서 좀 도심권에 있는 은행나무 좀 뭐 연식이 좀 많이 된 나무들도 물론 이제 이주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꼭 이주를 하겠다. 아까 뭐 저 우리 위원장님 유종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도심권에서 이제 나무가 연수가 오래돼 가지고 뿌리가 지중으로다가 뻗지를 못하고 지상으로다 이렇게 뻗는 나무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뭐 이주 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우리 산림농축과죠, 관리하는 과가 산림농축과에도 좀 점검을 해서 이주 계획을 좀 점차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세워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당 기회 맞춰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남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